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 중에 이자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금융소득의 대부분은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됩니다. 다만 이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배제하고 합산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주자별로 각각 판정을 하고요. 배당 가산액은 제외를 합니다. 그리고 출자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으로 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세율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14%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천만 원 구성 순서, 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중에 배당소득이나 배당가산액을 계산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자소득, 본래의 배당가산액의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그 다음에 본래 배당가산액의 대상인 배당소득, 이 순서대로 2천만 원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배당가산액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당가산액은 법인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부분인데요. 적용 대상을 보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이어야 되고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이어야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과세되고 누진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배당소득 금액의 1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배당세 공제 계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금융소득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갖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세액계산 특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참고로 보시고요. 자, 신고서 작성 시에 유의해야 되는 부분은 금융소득의 구분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비영업 대금 이익이라든가 일반적인 이자소득 구분 코드 11번, 13번 이 부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되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인 배당소득은 21번이고요. 적용이 아닌 배당소득은 22번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등록하지 않으면 추후에 배당소득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이 잘못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은 총액으로 입력하고요. 배당가산액 적용 대상 배당소득을 별도로 계산해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서 작성을 합니다. 신고서에서 뭡니까? 1번 소득금액 명세 쪽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1번 관련되는 부분이 비영업 대금 이익이죠. 주식회사 백두산으로부터 받은 비영업 대금이 500만 원과 원천징수세액을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일반 이자소득입니다. 금융기관 이자소득 해서 1,000만 원과 140만 원. 자, 이때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는 소득 지급자의 원천징수 의무자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배당소득은 주식회사 천지로부터 7천만 원과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은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이다라는 겁니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3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같은 회사에서 받았지만 소득 구분 코드가 다르죠. 그로스업이 되지 않는 배당가산액이 적용되지 않는 코드입니다. 22번 코드고요. 7천만 원은 21번 코드입니다. 그래서 총 수익 금액은 7천만 원으로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해당 금액에는 배당가산액 대상 금액을 계산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서 2천만 원 구성에 대한 부분 살펴봤죠. 이자소득이 기본적으로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배당가산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추가 이제 배당가산액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만 원 들어가서 2천만 원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중에 6,800만 원이 배당가산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소득과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다른 종합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등록을 하신 후에 2월 결손금, 원천징수, 소득공제, 가산세, 주택매매거래, 금융소득 계산 탭으로 넘어오게 되면 금융소득 계산 탭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용과 배당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산을 해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는 주의해서 보실 거는 266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소득 계산 탭에서 금융소득을 포함한 산출세액을 계산한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비교 방식 산출세 계산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이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당소득 중에 고배당 기업의 주식에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금액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잘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금액 직접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을 입력하셔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은 9%로 원천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 적용하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고배당 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영수증을 별도로 확인하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적용을 하시고, 자, 이 배당세액 공제 748만 원은 우리 8번 종합소득 계산 쪽에 가서 F7번 세액공제 입력 쪽에 가시게 되면 배당세액 공제액을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단 부분에 보시면 배당세액 748만 원 세액공제 금액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수동으로 직접 입력해 주셔야만이 세액공제가 적용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